신동진의 닥터밥상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건강하게 먹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그 정반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굶는 방법, 단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식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간헐적 단식.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이 뭐야? 그냥 굶으면 되는 건가? 제가 간단하게 이 간헐적 단식의 효능, 그리고 그 방법들, 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령들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간헐적 단식하면 종류가 보통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12대12 간헐적 단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16대8 간헐적 단식이 있고요. 하나는 24시간 간헐적 단식이 있습니다. 12대12 간헐적 단식은요, 12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 12시간 동안 단식한다라고 해서 12대12인 거고요. 그리고 16대8은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방법이고요. 24시간 단식은 24시간 하루 온종일 단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12대12 간헐적 단식의 경우에는 12시간을 단식하는데 이거 계산하기 힘드시잖아요. 이거는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여러분 하루 3끼 드세요. 그리고 야식을 끊으세요. 야식만 안 드시면 거의 대부분 12대12 단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야식만 끊으면 12대12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12시간 동안 단식을 하시고 12시간 동안에 3끼 내지는 2끼의 식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아침 식사를 하셨다고 하면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 동안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굶고 계시면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살 빼려면 우선 야식을 끊어야 돼. 이게 바로 12대12 간헐적 단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대8 단식은 어느 끼니를 굶으면 될까요? 아침 또는 저녁을 굶는 겁니다. 보통 저는 아침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이 16대8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때 또 야식이죠. 아침을 안 먹고 16대8 단식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저녁 8시까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야식을 한번 먹게 되네요. 그럼 이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야식과 아침을 안 먹거나 아니면 저녁을 건너뛰거나 이런 방식인데 보통은 저녁을 안 드시는 경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거르는 방식으로 16대8 간헐적 단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4시간 단식은요, 하루 종일을 굶는 건데 이 하루 종일 굶는 걸 며칠 동안 해야 되느냐? 그냥 일주일 단위로 해서 일주일 중에 이틀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은 24시간 단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24시간 단식하면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굶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저녁에 8시에 저녁 식사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날 내일 일어나서 전 아침 굶어요? 그리고 점심 굶어요? 저녁을 굶어요? 아니에요. 저녁을 8시에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24시간 단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 점심을 굶고 저녁을 드시면 되는 게 바로 24시간 단식인데 이거는 연결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보면요. 월, 화 그냥 일반식을 하시고 수요일 날 저녁을 드시는 거예요. 점심, 아침을 거르는 거죠. 그리고 또 목, 금, 토를 일반 식사를 하시고 일요일 날 아침, 점심을 굶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5일은 일반식 하시고 이틀은 24시간 단식을 하시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24시간 단식을 보통 5대2 간헐적 단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단식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 건강하신 분들은 내 몸에 과도하게 쌓여있는 체지방을 없애기 위해서 하실 거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체지방이 줄어들어야 인슐린 민감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식을 고려하실 텐데요. 단식이 주는 효과는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마다 발전소를 갖고 있어요. 엔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포가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소기관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소기관이거든요. 미토콘드리아는 칼로리, 영양분이 들어왔을 때 자기 스스로 이 칼로리를 그냥 태워서 열을 내줍니다. 그럼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으면 내 몸의 지방들을 활활활 태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합성이 되는 기전, 그걸 촉진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단식입니다. 단식 후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사이에 지방의 소비율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단식 후 12시간이 지나면 내가 흡수했던 음식에서 흡수했던 포도당들은 대부분 소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 근육과 지방에 있는 에너지원들을 태우기 시작하는 시간이고요. 24시간이 지나버리면 근육에 있는 것도 다 태워져서 그때부터는 또 지방만 태워지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재활성되는 신호를 주는 방법, 단식이고, 그게 12시간 이상 단식, 공복 시간이 지속이 돼야 내 지방이 타기 시작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도 공복 시간을 최소 12시간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는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지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할 때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데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동안에도 살을 좀 더 빨리, 체지방을 빨리 감소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식사 자체를 제가 항상 권해드리듯이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량, 그 부족해진 정도의 양을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 탄수화물을 줄이면 줄일수록 체지방을 줄어들고, 그 줄어든 양만큼 단백질을 채워주시는 것. 물론 단백질 드실 때 풍성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 이렇게 식사를 유지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빨리 다이어트 목표에 도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데 배가 너무 고파, 이런 경우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 배가 고플 때 이 배고픔을 잊게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간헐적 단식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허기감이 좀 오네, 이거 못 견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 물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가짜 허기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허기감의 형태로 뇌에 신호를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물을 드시는데 물을 벌컥벌컥 물배를 채울 정도의 그렇게 물을 드시는 게 아니고요. 소주잔 하나 50ml 정도 되거든요. 그 소주잔 하나의 물을 한 번 드시고 10분 있다가 또 한 번 드시고 10분 있다가 또 한 번, 그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기다려 보시는 겁니다. 20분 정도 기다려서 허기감이 없어진다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가짜 허기감을 느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간헐적 단식이라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은 임산부 그리고 수유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창 자라날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 적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심혈관계가 약하시거나 아니면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간혹 속쓰림 증상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간헐적 단식 하시는 동안에도 몸에 이상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단식을 풀고, 그리고 전문의와 함께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서 단식을 더 할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주의사항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